어디까지 했었죠? 10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 차례. 10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여기 있구나. 문자 발성, 16문자관 거기까지 했군요. 자, 보죠. 호흡과 발성을 통해 신경 전달 체계와 신경 억제 체계를 전환시키고 공간과 중간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발성 수행이다. 발성 수행은 무념무심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효과를 내고 생명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고의 효과를 낸다. 오음자 수행을 예로 들어보자. 오음자를 문자 구조로 풀어보면 이응, 오, 미음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문자 발성 시 초성 이응은 이시, 이로 발성한다. 초성 발성법은 자음 발성과 모음 발성법이 함께 쓰여진다. 처음 이 발성은 중심을 울리는 자음 발성이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구까지 들이쉰다. 검지를 90도 각도로 구부리면서 이하고 발성한다. 혀끝은 아래로 향해지고 입 중간에 떠 있는 상태이다. 중심을 울려준다.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죠. 이제 오음자 발성의 구조가 이응, 오, 미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거. 문자 발성 시 초성 이응은 이거 이제 중심을 울리는 이응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에서 연수를 울리고 히에서 이제 삼내시를 울리는 발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에서 연수를 울리고 이로 중국을 울리는 발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황정을 울리는 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음자 발성에서 초성 이응 발성은 이시, 히, 이렇게 발성을 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혀를 입 중간에 놓고 혀끝은 아래로 향해지게 해서
이를 길게 발성하면서 중심을 올려준다. 호흡, 이제 백회에서 중구까지 무념주 호흡을 들이쉬고,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검지를 90도 각도로 이렇게 구부려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심으로 향하는 각도예요. 그 다음 호흡은 백회에서 중앙까지. 그 다음 호흡은 백회에서 중구까지. 그 다음 호흡은 백회에서 황정까지. 손가락 모양 중심 이응은 검지 90도 각도. 그 다음에 이제 이시 발성은 요 중가 세 번째 손가락 약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에서 튕겨주면서 펴주고, 그 다음에 히에서 삼지사지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주고, 삼지사지를 꽉 눌러주고, 신경을 억제시켰다가 이제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무념 무심에 대한 이 인식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인식력에 대한 이제 그 내장, 무념에 대한 이제 그 내장, 무심에 대한 그 내장을 아주 그 공고하게 해준다. 그래서 무념 무심을 유전적 형질로 내재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이 바로 이 발성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성수행에서는 호흡법, 이 수인법, 그리고 이제 그 기점의 자극, 그리고 경로의 운용, 그리고 이제 무념, 무심, 능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요. 한 번의 발성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 행법이 한꺼번에 구현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아주 그 익숙하게 이 발성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깊다. 가장 수승한 수행이에요. 모든 수행 체계 중에서. 그리고 이 밝은 성품의 운용과 본성 능형과 각성의 전환, 그리고 이제 그 단을 세우는 그 기능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환경만 조성이 되면 이 발성수행의 기법을 가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수행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발성을 하면서는 마음이 급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차분하게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경로의 인식, 이제 각각의 그 발성을 하면서 인식해야 하는 그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이 몸의 제도와 이제 의식, 감정, 의지의 제도, 그리고 이 각성의 그 진보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옴자 발성에서 이제 처음 이응 발성은 이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희 발성은 이제 연수, 손의 다리, 중황을 자극하는 이제 모음 발성이에요. 첫 번째 이응 발성은 자음 발성과 모음 발성이 합쳐진 거고, 두 번째 이희 발성은 모음 발성인데, 이 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이 목젖 아래쪽의 혓바닥으로 그 뒤통수를 자극한다. 혀 중간을 들어서 구부려 가지고 입천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 상태에서 혀 뿌리에 힘을 주고 이 소리로 머리 위를 이제 뒤통수에서부터 머리 위로 그 이 소리를 올려주는데, 그 이 소리가 판자떼기 같이 올라가야 돼요. 판자떼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끊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연수를 자극하고 손의 다리를 자극하고 삼내시를 자극할 수 있도록 희는 기쁨을 실어서 희, 그러면서 이 삼내시를 갖다가 강하게 밑에서 울려주는 소리예요. 삼내실 밑에서 이렇게 삼내실 밑을 판처럼 인식하고 거기서 희로 이렇게 올려주는.
이로 손에다리, 연수 손에다리를 끊고 올라가서 삼내시를 자극하고 희로 강하게 삼내시를 갖다가 올려준다. 발성이 끝나고 나면 그 울려준 자리에서 무념을 인식을 하는데, 발성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발성이 울려준 자리에서 인식한다. 이희 한 다음에는 그 희가 끝난 삼내실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숨을 백회에서 그 다음 동작에 호흡 경로까지를 숨을 끌고 가는 거예요. 희는 중구까지 올려주니까 삼내실의 무념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중구까지 호흡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희는 뱉어내는 소리예요. 혀가 앞으로 이렇게 입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혀뿌리를 당겨줘. 짧게 당겨주고 이로 깊숙이 척수를 타고 내려가서 중구까지 진동이 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이제 희하고 중국을 자극했으면 중국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념을 느끼면서 다시 호흡을 백회에서 들이쉬어가지고 황정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가 끝나면 황정에서 무념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숨을 그 다음 차순 들이쉴 대로 들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성을 하면서 발성의 진동을 이끌어가고, 발성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념처를 인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여유를 주면, 발성의 경로상에서 무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인식해서 경로상의 무념과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마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다음 경로까지 호흡으로 신경을 억제시키고 다시 발성으로 진동을 거기까지 이끌어가고, 요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념을 인식하는 것과 무심을 인식하는 것과 능연하는 것과 이거를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걸 하면서 견성오도는 저절로 되고 그 능연을 하는 그 힘이 저절로 키워져. 그래서 본성 능연을 익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여유가 이제 있으면 정멸상까지. 무념, 무심, 정멸상. 그렇게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희 발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삼매시를 올려주고, 이제, 희 발성을 연수를 자극하고, 중국을 올려주는 모음 발성, 나선호흡으로 중국까지 들이쉬고, 삼지를 엄지로 눌러준 상태에서 발성하고, 혀뿌리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짧게 히하고 발성하고, 마치 히 소리를 뱉어내듯이 발성하고, 히 소리에 이어서 이 발성을 길게 내준다. 이 발성의 강도는 중간 정도 세기이고, 이 발성은 연수에서 시작해서 경수를 거치고 중국에서 머문다. 중국은 흉수 4번과 5번 사이에 위치하고 충분한 날숨으로 이하고 중국을 올려준다. 그런 다음 숨이 다하면 딱 끊어준다. 중국 자리에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면 제대로 한 것이다. 네 번째 이 발성은 황정을 울려주는 모음 발성이다. 나선호흡으로 황정까지 들이쉰다. 삼지와 사지를 엄지로 눌러준 상태에서 발성한다. 혀의 위치는 입의 중간에 두고 이하고 길게 발성한다. 발성 경로는 중국에서 황정까지다. 이 발성을 통해 중국에서 생겨난 열기를 황정까지 끌고 간다. 황정을 올려주면서 꼬리뼈 진동과 하단전 진동을 함께 느껴본다. 여기까지가 옴자 발성의 초성 이응 발성법이다. 옴자 발성의 중성 오는 오호로 발성한다. 처음 발성은 간과 비장을 연결하는 모음 발성이다. 양쪽 엄지 셋째 마디를 살짝 구부려준다.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중국까지 들이쉰다. 혀를 입의 중간에 놓고 하고 길게 발성하면서 간과 비장을 올려준다. 오른쪽 옆구리가 간이고 왼쪽 옆구리가 비장이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충분하게 올려주면서 진동의 강도와 간비장의 상태를 느껴본다. 그러니까 이제 발성이에요. 오 하는 이제 이런 발성인데 인법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옆구리를 발성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호흡은 중국까지, 백회에서 중국까지 들이쉬고,
간비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5호 발성은 중심과 중황을 올려주는 모음 발성이다. 삼지 첫째 마디를 살짝 구부려준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들이쉰다. 혀를 입의 중간에 두고 오 하고 중간 길이로 발성하면서 중심을 올려준다. 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잠시 중심의 울림을 음미하다가 혀끝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고개를 약간 들어주면서 호흡 발성으로 전환한다. 길게 호흡 발성을 하면서 삼내시를 올려준다. 이때 기쁜 마음으로 호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옴자 발성의 중성 5 발성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손가락 첫째 마디를 살짝 이렇게 이제 구부려주고, 이 호자 발성은 경쾌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치 하늘로 오르는 느낌, 스스로의 존재성을 갖다가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는데, 중심을 올려줄 때는 오 할 때는 이제 중심의 무심처를 관하고, 호 하면서 삼내시를 올려줄 때는 중황의 무념처를 관한다. 발성이 끝난 다음에는 오 할 때는 이제 손가락 모양은 검지가 이렇게 절반 구부려, 기 할 때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절반 구부려진 상태예요. 검지를 구부렸다가 삼지로 전환하면서 호. 손가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무념과 요 무심을
같이 보는 거죠. 호가 끝나면. 오음자 발성의 종성 미음 발성은 자음 발성법이다. 나선 호흡으로 중구까지 들이쉬면서 다섯 손가락을 절반 정도 구부려준다. 호흡을 들이쉬는 속도와 손가락을 구부리는 속도가 일치되도록 한다. 미음 발성은 양쪽 입술꼬리를 올려서 안면신경을 자극하고 교내의 사내실을 파동시키는 방법이다. 사내실이 파동하면서 생체전기가 생성되면 미조신경을 따라서 간과 비장으로 보내고 간비장의 울림을 양쪽 축두엽으로 끌고 가서 가쪽 뇌실을 울려준다. 발성 경로가 길기 때문에 충분한 호흡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다. 손가락 모양은 다섯 손가락을 반쯤 구부린 상태, 요걸 말해요. 구부린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하고 길게 발성한다. 입술 모양은 미소 띈 자세, 미 발성으로 양쪽 입술꼬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다. 그 떨림을 사내실로 끌고 간다. 사내실의 진동을 느끼면서 세타파에 들어간다. 의식이 아득해지고 몽롱해지면 미조신경을 타고 간비장으로 진동을 끌고 온다. 간비장의 울림을 느낀다. 양쪽 옆구리 진동이 균등하게 느껴지면 양쪽 축두엽으로 진동을 끌고 올라간다. 가쪽 내실이 울림을 느끼다가 호흡이 닿으면 하고 입술을 닫아주면서 소리가 끊긴 자리에 여운을 음미한다. 양쪽 축두엽과 간비장을 연결해서 미음자 형상을 떠올려 본다. 자, 미음 발성은 요 자세, 힘을 빼고 요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회에서 중구까지 무념주 호흡을 들이쉬고 이렇게 발성을 하는데, 미음 발성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통수 안쪽에 사내실이라는 뇌실을 미발성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 울림이 촉발이 되도록 미발성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뇌파가 세타파로 들어가면서 아득해지는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관문이야. 그 느낌이 생기면 그 진동을 뒤통수에서 양쪽 귀 옆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쇄골을 타고 몸통 중심으로 와서 횡격막에서 양쪽 옆구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요게 미경로야. 여기를 울려주고 여기까지 양쪽 축두엽까지 울려주면서 하고 이제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꼭지과 요 꼭지를 요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간비장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요게 미음의 틀이에요. 이 미음의 모양이야. 요 모양을 이제 그 형상화를 시키는 거죠. 미주신경을 타고,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타고 쇄골로 해서 식도로 내려와 가지고 횡격막에서 양쪽 간비장으로 들어가는 진동, 그리고 간비장이 울리고 나서는 양쪽 축두엽이 울리는 거를 느끼는 거. 미주신경을 타고 간비장이 울리는 걸 느끼는 게 미음의 두 번째 관문. 그리고 간비장의 울림으로 양쪽 축두엽을 이렇게 똑같이 울려주는 게 세 번째 관문이에요. 연수 울림, 연수의 사내실 울림, 그 다음에 미주신경을 타고 간비장을 자극하는 울림, 그 다음에 간비장의 그 진동을 양쪽 축두엽으로 끌고 오는 과정, 요 세 가지가 미음 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비장의 그 에너지가 양쪽 축두엽으로 이제 균등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주면서 이성과 감성을 갖다가 이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잡아질 때 집중력이 이제 고도화돼요. 기억력도 고도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간비장의 에너지가 이제 양쪽 축두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해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성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야. 그 조건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도 딱 그래요. 입술 두 개가 딱 붙으면서 음이 끝난 다음에는 입술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머리 쪽에 양쪽 숙두엽의 연결, 양쪽 옆구리 간비장의 연결, 그리고 간비장하고 양쪽 축두엽의 연결, 이 모양을 갖다가 떠올려 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모념무심 정멸상을 미음이라는 그 하나의 틀 안에서 갖춰주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그 구조를 미음이라는 틀 안에서 갖춰주는. 그래서 양쪽 축두엽의 무념처, 그리고 간비장의 무심처, 그리고 하면서 이제 입술 정멸상, 이거를 같이 인식시켜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온발성을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되면
음자 끊어주는 거. 이제 오호하고 미음을 같이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음발성으로 간비장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입술 정멸상. 요거는 이제 미를 오호하고 음으로 미를 음으로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옴자 발성을 예로 들어서 문자 발성에 대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준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문자 발성을 하면 삼관과 삼해탈이 함께 이루어진다. 탈분극과 신경억제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무의각을 증장시키는 것이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생명에너지를 운용하면서 자기제도의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발성수행을 인성연불이라 한다. 범패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 맥이 거의 다 끊겼다. 일부분 기교만 남아있을 뿐 심지법이 없다. 발성이 이루어지고 네 축수액이 파동하면서 일으키는 생명에너지를 인식하고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나타나는 경계들이 있다. 2살, 3살 때 있었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각나고 전생이 보이기도 한다.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마치 꿈꾸듯이 처해지기도 한다. 다른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역량들이 발성수행과 척수막관을 통해 키워진다. 그런 현상을 접하게 되면 미혹되지 말고 무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한다. 절대로 불평등한 교류를 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능력을 탐해서 본성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무념과 무심으로 대하는 것이 무설계하는 것이다. 말이 끊어진 자리, 그 침묵을 여유롭고 편안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또한 무설계하는 것이다. 6가지 정보의 조합으로 생겨난 생각들을 지켜보고 말 이전에 머무는 것도 무설계하는 것이다. 신경이 억제돼서 정보의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무설계하는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침묵과 안에서 일어나는 기미, 그리고 그 기미마저도 끊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무설계가 온전하게 실현된 것이다. 발성 수행을 하면서 세타파로 들어가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뇌실의 내척수액이 파동하면 의식은 저절로 세타파가 된다. 발성을 통해서 일으키는 내척수액의 파동은 거칠다.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내척수액이 파동할 때는 부드러운 파동이 일어난다. 숙달된 사람은 혈관 박동만으로 내척수액을 파동시키고 호흡과 손가락 동작으로 신경 억제를 가동한다. 그런 사람은 침묵을 통해서도 발성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과 손가락의 동작, 그것만으로 무설계할 수 있고, 발성 경로를 갖다가 운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대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인천 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발 방지한다고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을 한 거야.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나서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술을 했는데 봉합을 하려고 상처를 꿰매니까 상처가 봉합이 안 되는 거야. 그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세포가 이미 죽어가지고 얘들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어. 이제 의료사고가 된 거예요. 그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했으면 2차 수술을 못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친척되는 사람이 이제 내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나서야 돼. 내 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마트 회장 친구야. 그래가지고, 내 제자가 식품회사를 하는데, 거기서 만든 견과를 이 사람이 이마트에 납품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SOS를 청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조치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제발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이제 손을 그 환부에 대가지고 치료를 했어. 그러니까 3일 하니까 붙었어, 상처가. 그러고 막 병원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뭐 환자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재발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발을 안 되게 하려면 발성수행을 해야 돼. 근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 스피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왜?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걸 붙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성수행을 하냐고. 그 재발을 안 되게 방지를 하려면 발성수행을 해가지고 연수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발성 경로를 알려주고, 호흡은 들이쉬고, 날숨에 그 경로를 떠올려서 이제 관을 하는 거야. 이제 수인은 해. 기억 발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억, 니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기억 수인은 이거, 니은 수인은 이거, 호흡은 똑같이 하게 하고, 발성이 안 나오니까 경로를 떠올려라.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 이제 완치가 되고, 그 뒤로 재발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그렇게 이제 자기 진짜 고쳐주고 이마트 계속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제 이게 꼭 발성이 아니어도 이 경로를 떠올리는 것만도 괜찮다. 이제 수인법하고 경로 떠올리기로만 해도 효과가 있구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 니은, 발성이 필요했던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치료를 했죠. 나중에는 이제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말, 많이는 안 해도 그냥 대답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꼭 발성이 아니라도 그 경로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장소나 이제 이런 데에서 뭐 버스 타고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할 때 그냥 기억 발성하면 수인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숨을 들이쉬어서 내쉬면서 경로로 그냥 그대로 그려주는 요것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성 수행을 하면서 그 무설계 하는 법, 그 언어 경로를 이제 전체적으로 무념, 무심, 이제 본성 능연으로 이렇게 제도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무설계의 행법이면서도 가장 수승한 이 해탈도다. 발성수행 자체가 특히 문자과는 아주 뭐 더할 나위 없이 수승한 법이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정토16관 하면서 이 16가지 그 문자 발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16가지 문자 발성. 그 밑에, 이제 앞쪽에 보면은,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현급경에서 제시된 16문자관은 무자관, 보자관, 행자관, 불자관, 지자관, 애자관, 작자관, 견자관, 세자관, 생자관, 섭자관, 진자관, 개자관, 이자관, 주자관, 료자관, 이렇게 이제 16가지 문자관이 있는데, 이거는 한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문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6문자관의 문자 체계는 순수 한글이야. 어? 이게 오히려 한문으로 그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 말들을 갖다가 이제 발성 경로로 운용하고 한글로 이 말의 뜻을 해석해야 돼. 인류 역사를 놓고서 가장 오래된 문자가 한글이에요. 산스크리트어 문자가 이제 10,000년 전의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산스크리트어 문자보다 한글이 더 오래됐어. 한글은 최소 8만 년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 문자의 시작이. 그래서 고대의 그 진언들, 소위 그 본성과 마음을 표현하는 이 진언체계의 그 문자 발성은 다 한글로 이루어졌어요. 한글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언이 다 그게 본래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더 잘 되고. 하나하나의 문자, 16문자관 같은 경우도 이 하나하나의 문자를 갖다가 이제 발성으로 음미하고, 그 무념무심으로 들어가서 그 문자에 내재된 의미를, 우리 유전자 속에서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전자 속에 이 16개 문자에 대한 해석이 다 들어있어. 다른 민족은 이걸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참 뭐랄까 훌륭한 조상을 둔 자손의 어떤 복이다. 이거는 아주 기대해도 좋아요. 나중에 미타 16관에서 이제 관음관에서 이걸 다룰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에서 이제 무한계, 무의계, 무비계, 무설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계죠. 어떻게 신계에 무하느냐. 이 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육식과 칠식을 포괄하기 때문에 계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칠식 체계에서 이제 혼의식 체계와 외부의식 체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안개가 되는 거는
안은 육식이고 안개는 육식과 칠식을 포함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신계라는 거는 몸의 감각 체계에서 이제 칠식의 체계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감각 체계를 놓고 외부의식 체계와 이제 혼의식 체계, 이걸 놓고서 어떻게 무하느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제법공상의 관점과 본성의 관점, 특히 이제 그 사마타의 관점, 선나의 관점, 이 관점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안 할 때 그거를 제법공상의 관점으로 무안한다면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마음. 이거 덧붙임이 없다 그 소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색공인 거지. 색의 공이요. 육식의 공. 듣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 이게 이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제법공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항상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먼저 세워놓고 보여지는 것에서 그 아무렇지 않음으로 비춰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음으로 비춰보고,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움직임이나 생각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비춰보는, 이것이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하는 것이에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법공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먼저 세워놓고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로 접해지는 현상을 비춰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본성능연의 관점으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한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음을 정멸상으로 세워놓고 무념처와 무심처를 마주보는 요 상태에서 안계로 접해지는 현상을 비춰보고 이계로 접해지는 현상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법공상이 바탕이 돼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그것을 정멸상으로 세워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정멸상 자체만으로 무할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무념과 무심과 정멸상을 같이 써서 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감당을 하는데, 경계, 바깥의 경계를 놓고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제법공상으로 인식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은 육념처관으로 제도해서 천념하고, 그리고 리제, 본성이라는 걸 놓고 이 리법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깥 경계와 안의 경계를 다 씌워버리고 본성 대사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고히 한다. 그래서 이 업식을 놓고 육념처관을 하는 법, 경계를 놓고서 이 제법공상을 하는 법, 그리고 경계나 이걸 놓고서 이 본성능연으로 그 경계를 대하는 것, 이게 스스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항상 일상의 생활에서는 딱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여기다 실어.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누가 말하고 물으면 묻는 대로, 그냥 이 마음을 유지해. 말할 때도 그 마음을 유지해. 이게 평상심이 돼야 돼. 응? 항상 그 아무렇지 않다는 그 정멸상을 입술에 이렇게 딱 실어가지고 입술을 딱 다무는 순간부터 그게 쓰여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본성 능연을 하려면 들숨의 무념, 날숨의 무심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같이 오르내리면 내처를 관하면서 본성 능연을 하고 경계와 외처를 관하면서 정멸상으로 이뤄. 또 경계와 외처를 관하면서 본성 대사로 경계와 외처를 대하고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항상 각성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업식이 일어나 외로움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어서 신념하고 그리고 개념하고 근의 무념을 갖다가 비춰봐. 그 다음에 불념해. 본성 능연으로 비춰봐. 그 다음에 법념해. 본성 능연을 하면서 기쁨을 일으켜서 비춰봐. 그 다음에 승념해. 경로단을 갖다가 비춰보면서 불념, 법념, 개념 요거를 갖다가 업식을 놓고 같이 비춰줘. 그 다음에 천념. 그게 보는 데서 나온 업식이면 흉수 1, 2, 3번으로 넣어줘. 승념을 한 다음에 그게 천념이요. 업식이 나타나면 그렇게 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제법공상 그 정멸상 그리고 무념 무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 안 어렵다 이거. 이게 가장 쉬운 공부요. 이 방법을 알면 애기도 할 수 있어. 다만 이걸 못하는 것이 이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 휘크덕 눈으로 치우쳐서 휘크덕 까먹고 귀로 치우쳐서 흑흑 까먹고 몸으로 치우쳐서 흑흑 까먹고 누가 하는 말을 듣다가 흑흑 까먹고 그것까지도 좋아. 돌아오기만 해라. 아이고 까먹었구먼.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올 줄 알면 까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그게 일상이 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어. 그 안에서 무념무심을 능연하든 경계를 비춰보든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면 업식은 보고 싶어. 업식이 안 일어나서 제발 업식아 일어나라 이렇게 된다니까. 망상도 없어. 그냥 그대로. 그리고 뭐가 이제 계획을 해야 돼. 뭔가 생각해야 돼.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생각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렇지 않은 그 정멸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재됐던 가장 안정된 정보가 떠올라. 그게 천념초에 저장됐던 원통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현명함이 나오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계획하고 설계할 때도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비워. 그리고 목적을 줘. 그러면 거기서 그려가는 거예요. 응?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끝.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지. 이게 복잡할 일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그 수행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부딪힘도 주고 그 상황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얼마나 부처님이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단련시키려고. 이 일상이 얼마나 좋은 도량이냐. 이 일상을 벗어나서 어디 산속에 고요한데 고요한 데 앉아 있어 봐야 새소리 시끄럽고 물소리 시끄러워. 똑같아. 사람 소리나 새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째잘째잘째잘 쫑알쫑알쫑알 아주 아유 그거 똑같아. 옆에서 누가 짜갈거리나 새 울어대나 조용한 데는 없어. 그래서 어디 가도 다 시끄러워. 그거 아무 쓸모 없어.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수행도장이야. 어느 환경이든 그 마음만 지켜가면 되는 거지. 첫째는 아무렇지 않음을 지켜라. 그 마음으로 모든 경계를 분리시켜서 봐라. 그 다음에 본성 능연을 해라. 안으로 마음이 향해지면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경계가 도래하면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 경계를 보고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공리를 하고 거기서 지혜가 나투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보다 더 좋은 도장이 어디가 있냐. 모르면 막연하고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알면 몇 글자 안 되잖아 이거. 아무렇지 않게 봐라. 무념 무심 정멸상으로 비춰라. 육념처관을 해라. 몇 글자 안 되잖아. 그것만 익숙하게 척척척척. 그리고 여기처럼 발성수행 이런 거 하게 되면
여기 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도, 그 발성 속에서 무념, 무심, 정멸을 갖다가 능연하고, 호흡마다 무념 보고, 발성이 끝나고 무념 보고, 또 무심 보고, 또 비추어 보고, 또 정멸상 보고, 그 다음에 또 호흡을 들이셔서 무념 인식하고, 발성하고, 요거, 그 패턴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제도하면서 제법공상과 본성능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같이 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발성수행이야말로 제법공상, 본성대사, 각성전환, 그리고 육념처, 그리고 대의과 이 5가지 수행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서울 우리 그 둘째 주 수련회 때 이제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각성 전환이다. 유의각으로 편중된 인식 체계를 무의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념보기, 무심보기, 이 아무렇지 않은 거 보기 이거예요. 각성이 머리골 속에서 텅 비워진 자리를 보는데 길들여지고 가슴 바탕에서 편안한 것을 보는데 길들여지고 입술에 아무렇지 않은 걸 보는데 길들여지는 게 유의각을 무의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요. 이거를 꾸준히 할수록 무의각이 증장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수행이요. 그렇게 해서 각성이 무의각으로 증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성능연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본성 대사가 있는 거예요. 각성이 그렇게 무의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거 쉽지. 그 다음에 제법공상의 일이 있지. 이것도 쉽지. 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각성을 훈습시키는 노력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 이거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그 노력은 부지런히 해야 돼. 네. 틈틈이 본성 대사를 하면서도 내 무념에 대한 인식이 좀 미해졌어.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내쉬면서 무심. 저도 아직도 그걸 해요. 응?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자리에 딱 앉으면 앉으자마자 그거부터 해. 들숨 무념, 날숨 무심.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 이거를 척 3자로 이렇게 석삼자로 딱 세워서 이렇게 쫙 마주보게 해요. 여기다 머물렀다, 여기다 머물렀다, 여기다 머물렀다. 여기다 먼저 머무르고 이걸 비춰보다가 또 여기다 먼저 머무르고 여기다 이걸 비춰보다가 요 2가지를 같이 머무르고 이걸 비춰보다가 요 2가지를 같이 머무르고 이걸 비춰보다가 이거를 지금도 꾸준히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새가 울고 뭐 하고 하면은 그 소리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으로도 듣고 요 본성 능연을 하면서도 듣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우냐고. 어렵지 않다. 다만 각성을 그렇게 전환시키는 노력은 해라.
그것이 된 다음에는 이 공부는 아주 쉬운 공부다. 나중에 묘각에 들어갈 때도 등각보살이 묘각을 이루려고 이제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묘각에 들어갈 때도 이 마음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세워놓고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지 않죠? 다 이해하죠? 하시면 되는겨. 항상 이제 무신계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니까. 몸을 다스리는 법. 이것이 이제 대의과 수행의 가장 핵심인데, 몸을 이제 균형을 잡아주고, 이제 몸을 다스리고 하는 이제 이 방법들. 반야신경이 워낙 이게 어려운 경전이에요. 여기까지 하죠.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이 네. 저기 그 천도에 육념처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각근의 원통과 그리고 각근의 경로 그리고 그 육념처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연가는 본성은 있어도 육근은 없잖아요. 연가가 왜 육근이 없어? 육식이 있어갖고 그게 근녀 역할을 하지. 그럼. 알겠습니다. 맞춰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